자, 여러분들 오늘의 문제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할 문제는 이 문제입니다. 이것도 이제 범죄학 내용이죠. 범죄학 내용이니까 범죄학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틀리기 쉬운 것들 중심으로 넣어놨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첫 번째,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합리적 선택 이론은 당연히 자유의지를 전제로 깔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적인 게 여러분 동네 골목길마다 CCTV를 설치하면 범죄의 기회가 줄고 범죄를 저질러도 금방 잡히니까 이익 감소된다. 그래서 범죄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이 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효과가 있으려면 자유의지를 전제로 까는 거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자유의지를 전제로 깔면 이거 우리가 결정론이라 그래요. 비결정론이라 그래요. 비결정론이죠. 그래서 비결정론적 인간관입니다. 이것 때문에 X가 됩니다. 아시겠죠? 니은갑니다. 여러분 코헨과 펠슨이 주장한 일상활동 이론인데 일상활동 이론에서는요. 지역사회의 차등적 범죄율과 변화를 지역사회의 구조적 특성 변화가 아니라 개인들의 뭐한다? 일상생활에서 찾고자 해요. 그게 바로 그래서 일상활동 이론이야. 지역사회 이게 아닌 이걸 찾고자 하면 그래서 범죄의 기회가 주어지면요. 누구나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봐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이론이냐면 자, 여러분들 알다시피 상황적 범죄 예방 이론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가 이제 합리적 선택 이론이 있어요. 선택 이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일상활동 이론이 있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범죄 패턴 이론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 상황적 범죄 예방 이론 자체가 바로 인간의 자유의지를 전제로 깔고 있거든요. 자유의지니까 자, 의사 결정론, 비결정론, 그럼 보세요. 자유의지가 있으면 범죄자는 정해져 있는 겁니까? 누구든 저지를 수 있는 겁니까? 제가 이런 얘기했죠. 예전에 생리적 범죄인론, 실증주의잖아요. 생리적 범죄인론이 실증주의인데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범죄로 타고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나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이거는 이게 아니고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된다면 누구든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봐. 따라서 뒷부분 이것 때문에 X가 됩니다. 아시겠죠? 앞부분은 맞는데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유대 강화와 범죄 등 사회 문제에 대한 적극적 개입 등 공동 노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범죄에 효과적이다. 이거는 방어공간 이론이 아니죠. 여러분 방어공간 이론, 뉴먼과 그 사람들의 방어공간 이론인데 여기는요. 오스카 뉴먼의 뭐요? 집합혈성 이론이야. 이 내용. 그래서 방어공간 이론이 아니다. 아시겠죠?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일상활동 이론에서는 범죄 발생이 세 가지 요소가 첫 번째가 범죄자가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가 범행의 동기가 아니고 범행 대상이잖아요. 대상. 그리고 보호자 부재인데 여기서 특히나 이 범죄자 입장에서 범죄를 저지를까 말까 고려하는 네 가지 요소가 우리가 치용시근이라고 그랬었죠? 맞죠? 여기 맞는데 여기 때문에 X입니다. 아시겠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뉴먼의 방어 공간의 구성 요소가 네 가지거든요. 첫 번째가 영역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이미지라는 게 있죠. 이미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예를 들어서 뭐 환경. 그 다음에 자연적 감시라는 게 있어요. 환경을 이제 또 이거는 안전지대다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 학자들 해석할 때. 그래서 이 방어공간 네 가지 구성 요소인데 영역성이 뭐고 이미지가 뭐고 뭐 이런 것들을 좀 구별 용어 정리. 그래서 이것도 우리 채용 시험에 나왔고 보세요. 어떤 거냐면 여기가 이제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야. 동네인데 이 동네 주민들끼리는 서로 얼굴도 잘 알고 되게 끈끈해. 그래서 만약에 어떤 다른 사람 집에서 무슨 소리가 나고 무슨 소리가 들려도
다른 사람들도 이걸 들은 사람 다 한 번씩 와보는 거야. 문제가 있는지. 그럼 이 사람들은 자기 집만 자기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다 자기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다 와보는 거잖아.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영역성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제가 이런 얘기했죠. 우리 서울에서 여기 롯데월드 타워에 있는 그 무슨 시그니엘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엄청나게 비싼 아파트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보안 유지가 엄청 잘 될 것 같아요. 따라서 도둑질을 하는 사람도 그런 건 아예 거기 가서 절도를 할 생각 자체를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엄청나게 범죄를 저지르기 어려운 뭐가 있다? 이미지가 있는 거니까. 그런 이미지야 그게. 그리고 여기 자연적 감시는요, 당연히 내가 내 집에서 창문을 통해서 밖에를 훤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럼 그게 자연적 감시되는 거니까 범죄 막을 수 있잖아. 예방할 수 있잖아.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럼 여기 보시면 지역의 외관이 다른 지역과 고립되어 있지 않고 보호되고 있다. 이게 바로 뭐라요? 여기 있는 이미지야. 이미지. 영역성이 아니고.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부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지입니다.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방해 기법에 우리가 원리에 5가지가 있는 거 아시죠? 뭐 있습니까? 첫 번째가 자연적 감시. 그 다음에 자연적 접근의 통제. 세 번째가 영역성의 강화. 그 다음에 활동성의 활성화. 활동성의 활성화 내지는 활동성의 증대.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지관리. 그래서 여기서 특히나 개념도 알아두시고 그리고 사례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한번 거 보시면 자연적 접근 통제는 사적, 공적, 공간에 대한 경계를 표시한다. 딱 나오는 순간 이게 뭡니까? 이거는 영역성 강화야. 개념이. 자연적 접근 통제가 아니고 여기까지는 영역성 강화입니다. 개념이 다릅니다. 근데 여기 뒤에 보니까 차단기라든가 출입구 최소화는 당연히 여기 자연적 접근 통제의 사례가 맞아요. 근데 이 앞에 개념이 잘못됐습니다. 개념은 영역성 강화의 개념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부분 틀렸습니다. 그러면 정리해 본다면 자유의지를 전제로 하니까 결정론적이다, 비결정론이다, 비결정론이다. 그 다음에 코엔과 펠스는요, 앞부분은 맞는데 기회가 주어지면 누구든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본다. 그죠? 그리고 이거는 방어관 이론이 아니고 집합혈성 이론이고, 그리고 일상활동 이론에서는 범행 동기가 아니고 범행 대상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영역성이 아니고 이미지고요. 이미지에 대한 개념이고, 그리고 이거는 자연적 접근 통제가 아니고 영역성 강화 개념이다. 근데 물론 이 사례는 자연적 접근 통제 이해다. 됐죠? 이렇게 해서 다 잘못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범죄학과 관련된 내용들을 어제하고 오늘 두 문제로 정리를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한국 경찰 역사로 들어갈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틀린 부분들 다시 한번 꼭 이렇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우리는 내일 여러분에게 또 새로운 문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